한국교회와 기독사학들이 사학 자율성 훼손 문제를 제기하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독사학의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정책 마련과 교원 임용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몽골 선교계는 30년 만에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면한 과제도 많은데요. 몽골 선교계 현실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슈퍼 태풍 오데트와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었던 필리핀이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 CTS 카메라가 나가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작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도 성명서를 발표해 기독사학의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교원 임용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사립학교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한 것으로 기독사학의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반드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필기 시험을 치도록 하는 강제 조항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 상황대로라면 헌법 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학의 교원 임용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당장 내년에 채용해야 할 교원을 임용하지 못해 수업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특정 이념 편향의 교육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일방적 성가치관 교육으로 학생들의 성정체성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많은 사립학교, 특히 종립학교에서는 현재 이 조문 때문에 시험 위탁 강제 조항 때문에 교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사학법인이 쉽게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기독사학들은 사학의 자율성 훼손 문제를 제기하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사학을 통제해 교육의 획일화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사학 공영화 정책과는 구별되는 사립학교 진흥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요청합니다. 특히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재능에 따라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 과정 및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들의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서는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기독사학을 비롯한 사학의 교원 임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학법 재개정을 강조했습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많은 사립학교들이 2023년도 교원 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는 그런 국회 입법 행태에 거듭 유감과 반대를 표명하며 기독교 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개정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이외에도 기독사학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자리매김된 데에는 사학 스스로의 책임도 있다며 기독교 학교 자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과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몽골 선교계는 30년 만에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빠른 성장만큼이나 당면한 숙제도 많은데요. 몽골 선교계의 현실은 어떤 모습인지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몽골 선교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린 것은 90년대부터입니다. 1990년 12월 민주화 혁명으로 사회주의가 무너졌고 이때부터 몽골 기독교도 기지개를 켰습니다.
사실상 약 30년의 역사를 가진 몽골 선교계. 세계 선교 역사 기준으로 봤을 땐 짧은 기간이지만 성장 속도는 꽤 괄목할 만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1995년 몽골 연합 신학교를 통해 졸업생을 배출하고 1998년에는 몽골 복음주의 협회도 세우며 2000년대 초반까지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렸습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현재 몽골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 약 4만 6천여 명입니다. 비율로 보면 1.2%라고 하는 것은 작은 비율이 아니에요. 우리 초기의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하고 비교하면 굉장한 발전을 가져온 몽골 기독교라고 볼 수 있죠. 30년 동안에 저는 신학교를 운영하고 해외 선교까지 할 단계가 왔으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성장세는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2008년에 불어닥친 세계 금융위기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몽골 경제에 큰 충격을 줬는데 이때부터 선교 현장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좀 몽골이 어려워지면서 비자를 좁혔어요. 그래서 비자 좁힌 바람에 이제 선교사님들은 많이 이제 비자를 못 받고 정치 사회계에 잔존해 있던 사회주의 시절 관행과 더불어 개신교를 기존 토착 문화에 대립하는 존재로 여기는 인식도 커지면서 개신교 선교 활동 제재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몽골 현지 교계는 이제 스스로 설 힘을 기르는 것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국교회나 이런 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몽골교회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몽골교회 앞으로의 미래는 자립을 해 가야 하는 그런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몽골 교회는 신천지 등 교세를 점차 넓히고 있는 이단 사이비 문제, 코로나19 이후 예배 회복 문제 등에 당면해 있습니다. 한편으로 몽골 사역자들은 오는 9월 2022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몽골에서 열리는 만큼 이를 기점으로 새로운 몽골 교회 성장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몽골 교회가 이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와 거의 2년 준비해 왔어요. 이게 좀 더 좋은 또 하나의 또 역동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몽골 교회가 다시 한번 제자 양육에 힘쓰면 또 희망이 있다고 보고. 지금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몽골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9월달에 열리는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대를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 격변기 속에서 꾸준히 신앙을 키워온 몽골 선교 30년 현장. 그간 다져온 신앙의 초석을 발판 삼아 이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슈퍼태풍 오데트와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필리핀 세부 지역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교회 사역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현장의 모습을 윤여일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시부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해 슈퍼태풍 오데트와 코로나의 여파가 점차 사그라들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 성도들이 고국에서 하나둘씩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면서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는 태풍으로 인하여서 정말 황폐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 회복되어지고 또 물이 다시 들어오고 전기가 다시 공급되어지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렸던 그 은혜와 복이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슈퍼태풍 오데트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면서 세부시티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으로 부러지고 쓰러진 전신주들이 거의 복구돼 도시 지역의 일상은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도로에는 차량의 통행량도 부쩍 증가했고 쇼핑몰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Now after audit, now the electric before now come back normal. Also the tree now also recover. Now it's almost now grow up. Then the Cebu City not back in situation right now. Now the work and also the income not too much come back because some others company recover for rebuilding his store. That's why not too much come back normally the work. 관광지 곳곳에는 점차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부는 코로나 전 매년 140만 명 이상이 찾는 필리핀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아직은 외국인 관광객보다 현지인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필리핀 정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입국 규제를 완화해 놓은 상황입니다. Sa ngayon po, unti-unti na po nakakabangon po yung Cebu from the pandemic and then the bagyong Odette. So ngadto na mo diri sa Cebu para mo tanaw mo og whale shark, tumalog and explore everything here in Cebu. Because Cebu and Philippines, it's more fun in the Philippines. Thank you and God bless. 이 시간을 빌려서 CTS와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먼 이런 큰 일을 겪으면서 외로웠는데 우리 홀로가 아니구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위로가 되어주고 정말 격려가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부 지역과 시부 한인교회의 회복으로 삶과 예배가 한층 더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새 정부 교육부의 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성명에서 새 정부의 주요 업무 계획은 교육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순 경제 논리로 재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계획과 관련해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나 수렴 과정 없이 보고서에 언급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학생 수 감소를 늦출 수는 있지만 폭탄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부에 학생 수 감소 논의를 위한 학생 수 감소대책위원회 구성과 학교별 기초학력 전담 교사 배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필리핀 루손 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위로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WCC는 편지를 통해 지난달 27일 발생한 강진으로 건물이 붕괴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지역사회에 조의와 연대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필리핀 교회들이 피해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에 감명받았다며 깊은 관심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최대 친생명단체 라이브 액션이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를 생명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라이브 액션은 이 목사는 2009년에 미혼모들이 아기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베이비박스를 설치하며 행동에 나섰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주사랑 공동체 사역을 통해 2,000명 가까운 아이들을 구했고 10,000명가량의 미혼모에게 육아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해 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3회 라이프 어워즈 생명상 시상식은 다음 달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코리아 네이버스가 한미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뉴욕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140년 한미 수교 5일을 세계 평화 구현 동행으로라는 주제로 뉴욕 후러싱 제1교회에서 열린 이번 포럼엔 선교와 역사, 경제, 정치 등 7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코리아 네이버스 이사장 이정익 박사는 여러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과 한미 관계를 돌아보고 분석하는 기회를 통해 앞으로 양국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회장 최명덕 목사는 이번 포럼이 한미 수교 140주년을 조명하는 학술적 성과와 더불어 교회와 사회가 공동으로 공적 영역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코리아 네이버스는 이번 뉴욕 포럼을 위해 협력한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 사업단 미국 상임대표 양충길 목사와 후러싱 제1교회 김정호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바이블 백신센터 양형주 원장이 신천지 대처 방법을 소개한 책 신천지 돌발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발간했습니다. 책은 신천지가 던지는 69가지 질문을 세밀하게 정리해 실제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어린이 합창단을 만듭니다.
감리회는 오는 19일까지 전국 감리교회 교회학교 초등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창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창단에 뽑힌 아이들은 감리회가 만드는 어린이 찬양 녹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초록우산 어워드를 진행합니다. 초록우산 어워드는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을 아이들이 직접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9월 18일까지 만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 YWC 연합회 보노보 프로젝트 팀이 연극 우리가 남기는 흔적의 문양들을 공연합니다. 수몰 이재민 이야기를 통해 기후위기 현실을 보여주는 연극은 문제의식을 고취하고 관람객과 연대해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란 말이 있죠. 대구 한 교회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교회에게 콩 한 조각 나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농어촌 개척교회 목회자를 적극 도우며 나섰는데요. 나눔 현장을 홍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회 식당에 목회자 부부 200명이 한자리에 모여 풍성한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구 경북 지역 농어촌 교회와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로 반야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초대해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야월 교회는 지난 31일 농어촌 교회와 미래자립교회를 격려하고 용기를 나누기 위해 콩 한 조각 나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반야월 교회 어깨동무사역위원회는 101개 교회를 선정하여 목회자 생활비 지원과 교회와 자녀 장학금 지원 등 각 100만 원씩 총 1억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사역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전한 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개척교회나 또 이런 미자립 교회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는 없고 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야월 교회 이승희 목사는 오른손이 왼손을 돕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고 베풀어야 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어려운 때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힘들지만 우리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나눠 갖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반야월 교회 어깨동무사역위원회는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농어촌 목회자 목회 컨설팅 지원과 설교 클리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농어촌 교회와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은 각 교회가 교회 중심적 사역에서 벗어나 어려운 이웃 교회를 품을 때에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들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그런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생하는 것이 그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그 일인 것 같습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엔 대구의 목마르뜨라 불리는 청라언덕부터 영천 자천교회, 의성 중리교회 등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기독교 유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대신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김병희 목사님 모시고 대구 경북 기독교 유적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구와 경북 지역에 다양한 기독교 유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군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의 별터로 이렇게 묶는다면 영천 자천교회 한옥교회를 위시해서 그 하목의 엄두성 강도사의 순교지 그리고 중리교회에 있는
건중화 전사님의 순교지, 그리고 의성구 경찰서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지, 주기철 목사의 순환 지역이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는데요. 올여름 성도들이 가보면 좋을 기독교 유적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예, 대구 달성공원이 가장 좀 손쉽게 갈 수 있고 또 가족 단위로 가기에 참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성공원 경우에는 1893년 4월 22일 날 대구의 최초로 온 베어드 선교사가 달성공원을 들렸고, 그런가 하면은 달성공원에는 간풍루가 있는데 아담스 선교사와 관계되는 그런 간풍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지만은 1983년에 38년에 우리 그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때 신사가 있었던 지역이 달성공원이고, 그 달성공원에도 지금도 신사의 잔해가 굉장히 요소에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서침의 어떤 그 달성공원을 기부했기 때문에 관계되는 해안나무 기념나무가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으로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신 유적을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대구 경북 지역 기독교 유적 인프라가 불교나 유교 등 타종교에 비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유교든 불교 경우에는 이미 1000년 이상의 어떤 사상과 문화를 우리 사회에 이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기독교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기독교 유적지를 자주 찾아주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역사를 하는 분들이나 또 지역에 또 교단에서든지 기독교 유적지를 발굴하고 또 관심을 갖고 또 성도들이 많이 찾아갈 때 지자체에서도 호응을 하게 되고 많은 또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 유적 인프라가 잘 확충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역해 나가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가장 먼저는 우리 베어드 선교사님이 한 40일 정도 1893년에 이 경상도 북부 지역을 순례했는데 순례했던 그 코스를 복원을 해서 성도들이 같이 그 길을 걸어보면서 그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음을 다시 회복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감격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관심을 갖고 싶고, 또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찬송을 이제 그 수집해서 또 교회가 또 아니면은 지역사회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부를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올여름은 기독교 역사와 감동이 있는 유적지를 둘러보면 의미 있는 휴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포항기독교교회연합회가 포항의 에너지 빈곤층을 돕기 위해 혹서기 대비 물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회장 유원식 목사를 비롯한 연합회 관계자들과 포항연탄은행 유호범 목사, 지역아동센터 대표 등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포항기독교교회연합회는 포항연탄은행에 1,000만 원 상당의 선풍기 130대를, 지역아동센터 64곳에 500만 원 상당의 손소독 티슈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대구 경북 기독학생면료회는 가스펠 팬데믹, 다시 말씀으로 다시 부흥으로란 주제로 한박 리더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경북 기독학생면료회 위원장 이관영 목사는 이번 캠프를 통해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특강과 찬양 콘서트, 교사 강습회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대구 범어교회는 2022 말씀 기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는 성경 묵상을 토대로 한 기도 훈련 방법을 사흘간 강연했습니다. 장 목사는 40여 년간 목회하면서 경험한 기도의 방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도 말씀 기도에 관한 강연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호주가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1%에서 0.35%로 올린 이후 4개월 연속 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3개월을 0.5%포인트씩 올린 겁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이번 결정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약 25%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앞으로 1년 동안 물가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올해도 일본 각지에서 열립니다. 일본 교토와 나고야시, 고베시에서 전시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전시회에서는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사진 등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남미 4개 나라가 월드컵 공동 유치에 나섭니다. 우루과이와 칠레를 비롯해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축구협회는 2030년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공동 유치를 선언했는데요. 남미 축구연맹은 이번 공동 유치는 월드컵을 발원지인 남미로 되돌리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니카라과 정부가 로마 가톨릭교회가 운영해온 라디오 방송국 6곳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지 가톨릭교구는 경찰이 라디오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무단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조처는 현지 일부 가톨릭 사제들이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의 성폭력 범죄가 2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 범죄 건수는 약 3만 4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2020년 한 해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폭력 범죄가 5년 동안 꾸준히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이 머리와 뇌를 공유하는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수술에 앞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철저히 예행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료진은 이 수술이 가능하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쌍둥이를 모두 살린 건 역사적인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북입니다. 교육부가 2학기에도 대면 수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일상적인 교육 활동을 전제로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2학기 방역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선제 검사는 하지 않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 키트를 지급하기로 하고 확진 학생의 중간 기말고사 응시 여부는 다음 달에 논의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아픈 노동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한 달 동안 받은 약 340건의 신청 가운데 심사가 끝난 46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8월 이후 신청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폭염과 잦은 비로 채소류 가격이 오르면서 밥상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배추와 오이, 시금치 등은 지난해보다 70% 넘게 가격이 뛰었고 외식 물가도 1992년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오름세가 9월이나 10월쯤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추석 전까지 농산물 공급 확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여름철 화재 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5년 동안 8월에 발생한 화재는 약 2,400건으로 전체의 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가 880건, 냉방기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가동 전에 실외기 주변 청소와 함께 소음이나 진동을 확인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8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